이지원 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이지원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우리 청의 연구 성과를 소개하는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농촌진흥청이 우리나라 기후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감초 종간 교잡 품종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이를 대한민국 약전의 새로운 기원종으로 추가 등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오랜 수건 사업인 감초 국산화의 첫 단추를 끼우게 된 성과입니다. 최근 제약, 식품, 화장품 등 바이오 산업계의 국산 원료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고 나고야 의정서 이행을 위한 국내법 시행으로 국산 약용작물의 품종 개발 보급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감초는 중앙아시아 사막 지역이 원산지인 약초 식물로 예로부터 약팡의 감초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모든 약재를 조화시키는 한약재로서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부터 감초 재배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기후가 맞지 않아서 병과 생리장애 발생, 또 낮은 생산성과 품질 등으로 그동안 국내 유통량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해 오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감초의 국내 생산을 위해 2005년부터 감초 자원을 수집하였고 수집 자원의 평가와 교배를 통해서 2014년 생산성과 지역 적응성이 우수한 원감 품종을 개발하고 2019년 품종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 품종은 전문이병에 강하고 생리장애도 적어서 우리나라 기후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데 재래종인 만주 감초보다 수량성이 2배 이상 높고 감초의 대표 약효 성분인 글리시리진 함량이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러나 약용작물을 식이약 소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약전에 등재되어야 하는데 종간 교잡종인 원감 품종은 기원종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서 활용 면에서 제약이 많았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개발 신품종의 약전 등재를 위해서 종간 교잡종의 원산지 분포 조사, 또 안전성과 효능의 동등성을 입증하여 관련 부처와 함께 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3년간 감초의 원산지 탐사를 통해 자연계에 종간 교잡종 감초가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종간 교잡 신품종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2019년부터는 감초 신품종의 의약품 품질 기준 규격 설정에 필요한 연구와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한 감초 신품종이 독성학적으로 안전하고 기존의 기원종과 양리 활성이 동등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6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종간교잡 감초를 대한민국 약전의 새로운 기원종으로 추가 등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성과의 의미는 크게 5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종간교잡종을 대한민국 약전에 등재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600년 수건 사업이던 감초 국산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한약의 처방이나 식이약 소재로 우리 품종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처 간 협업과 적극 행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성과라는 점입니다. 약전 등재 과정에서 식약처, 환경부, 산림청과의 적극적인 협업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는 생물 다양성 협약에 따른 이익 공유 분쟁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함으로써 자원 주권을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는 향후 감초의 국내 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사막 지역에서 무단 채취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지구 생태 환경 보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품종의 개발, 또 종간 교잡종의 원산지 분포 조사, 또 안전성과 효능 검증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 약용작물 연구의 학문적 성과와 위상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수입 감초를 대체하고 안정적인 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원감 품종을 적극 보급할 계획입니다. 2025년까지 감초 국산화율을 15% 이상으로 높인다는 목표 아래 신품종의 계약 재배, 지역 특화 산업 육성, 또 소비 촉진을 위한 소재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국산 감초 품종 개발과 약전 등재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 청은 농업인과 산업이 요구하는 우수한 약용작물 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농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건강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약용작물 산업 발전에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지원 원장님이 감초 신품종 원감의 대한민국 약전 등록에 대해서 발표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적인 답변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약용작물과 윤영호 과장님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 고호연 과장님께서 해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 설명 잘 들었는데요. 2014년에 이제 원감 품종 개발했다고 하던데, 그럼 혹시 감초라는 게 약방의 감초라고 하듯이 많이 쓰이는 건데, 그 전에도 이렇게 개발하려던 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2010, 예, 네, 오랜 역사를 통해서 보면 사실은 조선시대부터 중국 약재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당약과 비교해서 우리 향약으로 특화하기 위해서 감초를 국산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세종실록이나 이런 역사서에 보면 세종대왕부터 해서 여러 왕들이 이 하명을 했을 정도로 감초를 국산화해라라는 하명을 했을 정도로 여러 차례 시도가 있었는데 대부분 적응성이 없어서 실패를 했고요. 구체적으로 역사서에 실패한 사례를 가지고 처벌까지 내렸다는 그런 역사서의 기록들이 한 10회 이상 나와 있고요. 우리 진흥청 입장에서는 2013년 이전부터 자원을 수집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2013년부터 이 원감 품종을 육성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감초 품종 육성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입 이제 거의 전량 수입하는데 수입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실제로 이제 감초 통계에 잡히는 것은 2,400톤 정도 한약재나 식품으로 수입이 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수입액은 약 한 70억 원 내외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연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이 공식적인 통계에서 벗어나 있는 추출물 시장까지 합치면 기존 업체에서 말하기로는 비록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10,000톤 정도 지금 국내 수요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기본적인 것 좀 여쭤볼게요. 아까 이게 2014년에 원감 품종이라는 개발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종관 교잡종이라고 하는 말씀도 하시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원감 품종이 종관 교잡종을 얘기하는 건지 하여튼 그 기본적인 좀 설명을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2014년에 품종 개발한 다음에 그다음에 지금 8년이 지난 상황인데 그 기간에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어떤 거를 그때 2014년에 개발한 품종하고 다른 어떤 게 다른 게 있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네. 예. 감초는 지금 세계적으로 종이 3개의 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 감초, 만주 감초, 그다음에 상과 감초 이렇게 나눠져 있고 지금 저희가 개발한 것은 그리고 이제 이 3개 종은
우리나라의 그 약전에 등재된 기원종으로 등재된 종입니다. 근데 저희가 개발한 것은 이 세 개 종 중에서 만주감초를 모본으로 하고 유럽감초를 부본으로 해서 만든 종과 종을 교배해서 만든 종간 잡종의 품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품종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약전의 기원종으로 등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저희가 그 원산지에 가서 그러면 이 종이 진짜 이 종과 종이 합성된 종이 원산지에 없나 이런 걸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미 1930년에 러시아의 과학자가 이 이종간 잡종에 대해서 이미 그러니까 학명을 명명해 놓은 사실도 저희가 발견을 했고, 또 국내 이제 그 뿐만 아니라 유통되는 과정에서도 이 종간 잡종이 적지 않게 섞여 있었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약전의 등재 과정에는 이제 안전성에 대한 문제, 또 기존에 등재된 기원종과의 약효의 동등성 문제, 이런 것들을 또 검증을 해서 이렇게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또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대학 등과 이런 이제 동물 실험 또 뭐 약효 실험 등을 통해서 여러 대학들과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이것들을 검증을 해서 충분히 동등하다, 기존에 있는 것과 동등하다, 또 양리적으로 그 독성학적으로 전혀 독성에 문제가 없다, 이런 것들을 다 증명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식약처 우리 한약에서도 잠깐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식약처 생활연구과 오성연구관입니다. 18년 11월에 농진청에서 정책 제안이 감초, 즉 신품종 감초를 약전에 등재해달라는 정책 제안이 있었고, 19년부터 식약처에서는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국제회의에서도 논의를 했었고, FHH라는 국제회의에서도 논의를 했고, 또 저희가 이제 이 신품종 감초가 약전 규격에, 즉 이제 지표 성분 함량이라든지 이런 감초가 갖춰야 되는 품질 규격에 적합한지, 그리고 이 신품종 감초의 학명이 코신스키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화학적으로 또 유전학적으로 분석도 했고, 또 전문가 자문회의를 수차례 또 개최해서 검토도 받았고, 중앙약사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또 검증도 다시 받았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검토 과정에서 그런 이제 여러 전문가와 협업을 해서 또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대한민국 약전에 이 기존 감수 3개 종 외에 추가로 이 종이 등재가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름은 글리시리자 코신스키 학명으로 등재가 됩니다. 잠깐 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처음 우리 이제 국산화했다는 게 더 의미가 있다는 건가요? 그런가? 이제 국산화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만 국산 생산이 가능해졌다. 기존에 이제 아시다시피 원산지가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쓰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 환경에 맞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알겠는데, 네. 그래서 이제 국산화를 한 이유가 있어요. 이제 수입을 했을 때 안 네, 좋은 대체, 점이 있으니까 네. 이제 국산을 하는 거고, 그리고 수입을 했을 때 어쨌든 어떤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산을 하면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가 있으니까 하는 건데, 이게 뭐 보니까 수요가 3,600톤 정도 연간 수요가, 그리고 이게 수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까지 뭐 비용을 치르든지 아니면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제 어떤 국산화 필요성에가 좀 이렇게 개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볼 때는 뭐 개발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개발을 해도 문제가 없고. 안 해도 큰 문제도 없고. 감초 산업의 경제성 같은 걸 그렇죠. 그런 게 말씀하시나요? 사실 보도 자료에서 의미를 하려면은 내용이 다 네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일단은 그 이번에 핵심 이제 키워드는 이제 약전 등재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제가 못 넣었는데 네, 등재가 네, 있어야 실제로는 중국에서 들여오는 수입 감초들이 일정한 함량과 일정한 품질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뭐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다 보니까 한약재 업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쓰면서 사실 이제 제 말씀을 드리면 네.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려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 농진청 자료가 이게 약재 뭐랄까 이게 뭐 한약사를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아까 그래서 이게 첫 국산을 한 게 더 의미가 있으면은 네,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그런데 그냥 국산화 한다는 게 뭐 아무거나 다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품종이라는 게 가장 큰 강점이고요. 품종을 개발해서 아니 싼 게 예. 시중에서 사람들은 싸고 약효가 좋은 거를 갖다가 쓸 거 아니에요. 그게 뭐 국산화가 중요해요? 이 품종이 굉장히 품질 면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우수하거든요. 부분,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에 잘 담아 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국산화가 돼 가지고 앞으로 우리 뭐 이게 어떤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더 뭐 이렇게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런 품종에 대한 사실은 홍보는 이게 이제 합동 브리핑을 하다 보니까 품종을 저한테 사실 좀 줄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더 홍보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뭐몇 번이나 홍보하시겠어요, 이거? 이거는 또 이제 오시게? 국산화 하려면 또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네. 약전 등재와 이제 같이 맞물려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네. 이 감초의 경제적 중요성은 현재 시점에서 그 전체적인 수요량으로 파악해 보면 이제 산업적 비중이 그렇게 우리가 통계적으로도 분명하지 않고 한 건 분명하지만 감초 산업의 비전 면에서 또 우리나라 옆에 일본이나 유럽의 독일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그 감초의 수요량이 많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자님이 요구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규모를 얼마나 지금 산정해서 어떻게 가겠다 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는 앞으로 감초의 그 쓰임새나 국내 생산의 경제적 효과는 저희는 상당히 클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지금 얼마만큼 성장할 것이다. 지금 뭐 이렇게 내놓으라 그러면 뭐 그렇게 다른 작물에 비해서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굉장히 그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부족한 뭐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시면 나중에 자료를 좀 보완해서 네, 그렇게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브리핑 할때 준비 잘 해오세요. 네. 그리고 두번 보실 거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 가지고 와서 뭐 하고 싶으니까 뭐 궁금한 것들은 많아요. 이렇게 그만큼 중요한 거라고 기자들 다 인식하고 있을 거고 그러면 관심을 갖고 다들 들어줄 텐데 이렇게 뭐 이게 뭐랄까 뭐 노력을 안 하셨다는 건 아니고 부족한 게 있어요. 한번 오는 거 힘들고 와서 다 이해를 하고 가셔야지. 또 와서 또 하고 그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기자들 기사 두번 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거 저 국산 품종을 갖다 국내에서 키울 때는 그 일반 저 습도 많은 노지에서도 가능한지 아니면 하우스에서 좀 일정한 조건을 줘가지고 좀 키워야 되는 이거 겁니까? 노지에서 가능. 그 습도가 많은데도 네. 가능합니까? 예, 그런 장점입니다. 이제 이 품종이 좋은 점은 우리가 이제 장마철이라는 게 있어서 그게 굉장히 감초 생산에 치명적이거든요. 병도 많이 발생하고 낙엽도 많이 지고 하는 그 과정에서 그런데 이제 이 감초는 그 기후 환경에서 상당히 적응성이 좋다. 이게 이제 저희가 그동안 쭉 재배하면서 갖고 있는 큰 장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나왔던 질문과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은
이번에 개발한 품종 같은 경우는 10아르당 359kg이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농가 입장에서 그럼 이 정도 생산했을 때 이게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이게 어쨌거나 보급을 하려면 농가 입장에서 이게 수익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이게 뭐 보급이 확대될 텐데. 현재 사실은 국내에서 한 통계적으로 200톤 정도가 생산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 가격은 굉장히 중국산에 비해서는 그렇게 경쟁력이 큰 건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다만 이제 이 국내에 어떤 일정한 수준의 품질을 요구하는 업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화장품하고 이런 새로운 식품 쪽에 소재로 쓰기 위해서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 경제성 분석 그리고 우리 품종을 활용했을 때 그 생산성과 연계된 경제성은 필요하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가격으로 우리 품종의 경제성을 바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중국의 재래종과 비교했을 때는 수량이 굉장히 2.3배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질문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의 질문이 없으면 오늘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참석하셔서 좋은 질문을 해주신 기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추가적인 질문은 오찬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